올해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먼저 이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LA를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홈리스들, 이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노숙자들이 특히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네, 지하철에 그렇게 많이 간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지하철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느 한 노숙자가 이 메스 있지 않습니까? 메사펜타민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심한 그 마약이거든요. 한국말로 이 필로폰인가? 이 뽕이라고 하나? 그 메스를 이렇게 또 피는 사람이 있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노숙자를 지하철에서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마약에 대해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노숙자가 난리를 피웠다고 합니다. 난리를 피우다가 깜짝 놀랐는데 난리를 피우다가 이 경찰의 손이 경찰이 이렇게 말렸나 보죠. 말리다가 경찰의 손이 이 노숙자의 입에 이렇게 딱 들어갔대요. 들어가다가 이렇게 딱 깨물었다고 합니다. 깨물어가지고 노숙자가 경찰의 이 새끼손가락을 깨물어가지고 새끼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아주 끔찍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 새끼손가락을 붙이려고 했지만 이 병원에 갔지만 붙일 수는 없었었다고 합니다. 붙이지 못하고 손가락이 잘린 채 이렇게 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LA 메트로 스테이션 월먼트하고 이 산타모니카라고 하거든요. 레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레드라인도 한인타운으로 이렇게 지나가나? 레드라인하고 이 퍼플라인이 한인타운으로 지나가나 그럴 텐데 어쨌든 간에 요즘 들어가지고 이 노숙자들의 문제가 진짜 엄청나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을 물어 뜯었다고 하니까 역시 이 노숙자들은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노숙자들이 이 지하철에도 지금 많이 타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지하철을 무료로 그냥 이 개표 같은 거 사지 않고 그냥 무료로 넘어가 가지고 그냥 막 공짜로 지금 뭐 타고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노숙자가 보인다고 하면은 웬만해서는 노숙자 근처로 안 가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노숙자들이 특히 이 마약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마약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되거든요. 제정신이 아니고 좀 악마같이 이렇게 또 변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나저나 이 경찰관 무슨 봉변인지 너무나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오렌지 카운티 있지 않습니까? 오렌지 카운티 이 PCH 근처에 있는 어느 한 중장비를 렌트를 해주는 가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침입을 해가지고 중장비를 가지고 이 포크리프트를 가지고 달아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여기 LA 주변으로 해가지고 스펙타클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 포크리프트를 타고 이게 좀 바퀴도 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중장비다 보니까 좀 위협적이잖아요.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경찰에 붙잡혔다고는 하네요. 어쨌든 요즘 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그런지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산클레멘테에 있는 좀 히스토리컬한 빌딩이 있다고 합니다. 까사 로만티카라는 어느 굉장히 또 히스토리컬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이 근처에 있는 이 클리프 이 절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여기 사진에 보시듯이 일부 건물의 일부가 또 이렇게 또 손상이 되는 일이 있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밑에 이 절벽 밑에는 또 철길이 있었다고 하는데, 기찻길이 있었는데 이 사고 때문에 이 절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이 기찻길도 한동안 멈춰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대략 한 오후 1시쯤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기차가 다니지 못해 가지고 한동안 사람들이 기차도 이용을 하지도 못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 가지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아주 그냥 따봉인데, 이렇게 또 비가 너무나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 콜로라도 강으로 해가지고 항상 좀 많이 이 수위가 많이 내려가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 수위가 끝까지 차가지고 이 물을 이렇게 또 방류를 하게 되면서 이 레이크 메드라고 해가지고 LA에서 굉장히 또 많은 수돗물로 이렇게 쓰는 이런 저수지가 있는데, 이 레이크 메드에도 지금 물을 채워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오랜만에 이 물을 또 방출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영상 있지 않습니까? 물을 방출을 하는 영상을 또 어마무시하게 또 많이 봤다고 합니다. LA가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계속해가지고 가뭄이어가지고 이제 조만간 이 LA 물 못 쓴다네 만다네 뭐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데 드디어 이렇게 또 저수지가 또 많이 찼다고 하니까 따봉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또 한꺼번에 이 기후변화 때문에 또 한꺼번에 이 폭우가 내린다고 하면은 또 많은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좀 평년같이 좀 적당히 좀 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어제 밤쯤에 이 5번 프리웨이, 이 산타페 스프링스 이 근처에 있는 5번 프리웨이에서 차량 2대가 사고가 나가지고 불이 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네요. 항상 이 교통사고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5번 프리웨이 5번이 진짜 많이 밀리거든요. 제가 이 플러턴에서 엄청나게 오래 살고 있으면서 LA를 출퇴근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5번 진짜 지옥 같은 곳입니다. 이 출퇴근 시간만 된다고 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밀리는데, 이렇게 또 많이 밀릴 때 이렇게 또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두세 배로 더 밀리거든요. 항상 좀 이런 사고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번 주말에 어마무시하게 더울 거라고 합니다. 90도가 넘어가는 지역이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 이 바닷가 가시는 거 어쩔지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더워진 다음에 다음 주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이 온도가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가면서 비 소식도 있다고 하네요. 오랜만에 또 봄비가 내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 캘리포니아에 비가 또 많이 내리다 보니까 그게 또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캘리포니아는 항상 이게 메말라 있고 가뭄이고 그랬는데 비가 오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여기 LA 타임즈로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교육부에서 사람들이 또 시위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우리 임금 좀 올려달라,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 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이 별로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살기가 굉장히 갑박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선생님을 할 바에야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면서 선생님들도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거든요. 다른 일을 찾아가지고. 왜냐하면은 돈벌이가 너무 시원치 않으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이 법안을 하나 이렇게 또 비를 하나 이렇게 또 통과를 시키게 되면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교사들의 임금이 50% 7년에 걸쳐 가지고 50% 정도 상승을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또 교육에 관해 가지고 쓰이는 돈들은 별로 안 아깝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미래를 잘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LA 타임즈로 본다고 하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 이슈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티핑 문화 있지 않습니까? 티핑 문화가 너무나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간다고만 하면은 그냥 다들 팁 달라고 난리다
라고 하면서 팁을 굳이 안 줘도 될 만한 그런 것까지 지금 팁을 요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곤해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티핑 하는 것들이 진짜 아웃 오브 컨트롤 아니냐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들은 어디까지 팁을 줘야 하느냐라는 식으로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티핑 문화가 이렇게 에볼루션, 이렇게 또 진화가 됨에 따라 가지고 특히 최근 들어 가지고 이런 뭐 스퀘어나 뭐 그런 이제 결제 시스템에 이렇게 누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좀 굉장히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거든요. 손님들한테 부담을 주거든요. 왜냐하면은 바로 앞에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0을 누르기에는 또 눈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조금 있는 걸 주려고 하더라도 그 가장 조금 있는 게 막 20%, 25% 그렇게 여기 가게에서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누르기도 그렇고 너무 비싸니까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뭐 투고 같은 거 할 때나 뭐 그런 거는 진짜로 팁을 안 줘도 되거든요. 벌써 이 음료수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팁을 굳이 안 줘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팁을 주는 문화가 미국에 이렇게 정착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서비스직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직들은 특히 이 웨이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내에서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낮아요. 2달러 몇십 센트인가 그러거든요. 하지만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무조건 그냥 최저임금 끝까지 다 받거든요. 웨이트레스로 일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뭐 최저임금 뭐 15달러 뭐 그렇게 받으면서도 거기다 더 팁을 받고 있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그렇게 심하게 팁을 안 줘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당연히 캘리포니아는 리빙 익스펜스가 높다 뭐 그런 말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주에 비한다고 하면은 다른 주는 진짜 미니멈이 현저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 가실 때는 팁을 잘 놓는 게 중요합니다. 15%에서 20% 이렇게 놓는 게 중요한데 근데 캘리포니아는 뭐 20%대까지 내야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은 뭐 그만큼 내도 상관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자신이 이제 버는 거에 따라 가지고 적당히만 내면은 될 것 같아요. 굳이 이 웨이트레스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이 낼 수 있는 만큼만 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USA 투데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 이 러시아가 미사일을 키우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 중남부 도시에다가 또 미사일 한 21개 정도를 날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드론 있지 않습니까? 드론도 한 2대 정도를 이렇게 또 날려가지고 어제 19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미사일을 뭐 무차별적으로 아무데나 이렇게 또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 민간인들의 이 사망자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부상자들 수도 23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9명이나 어제 미사일 때문에 러시아가 쏜 미사일 때문에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러시아 이 쌍놈의 새끼들 진짜 갸 짜증나고요. 빨리 이 전쟁 좀 끝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여기 USA 투데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미시건에서 어느 한 미들스쿨러 7학년이라고 합니다. 중학생이죠. 중1, 이 중학생 1학년이 스쿨버스에 이렇게 있다가 이 스쿨버스 운전자 있지 않습니까? 이 스쿨버스 운전자가 갑자기 이렇게 기절을 해버렸다고 하네요. 기절을 해버려가지고 이 스쿨버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빠른 속도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이 사고가 날 뻔했는데 이 7살짜리 아이가 바로 일어나가지고 핸들을 잡고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아가지고 사고를 면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이 7살짜리 아이는 이 버스를 멈춘 뒤에 바로 이 911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버스 운전사는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또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대단한 아이 아닙니까? 또 이 스쿨버스 안에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타 있고 그리고 이 스쿨버스, 이 미국의 스쿨버스가 거의 탱크급이거든요. 어마무시하게 튼튼해요.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다른 차량 또 받아가지고 사고를 낸다고 하면은 스쿨버스도 뭐 당연히 타격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 스쿨버스를 너무나 튼튼하게 만들다 보니까 상대방 차량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 차량이
진짜 막 종이장처럼 이렇게 구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또 막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대견스럽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학생은 이 학교에서 이렇게 또 뭐 칭찬도 받고 뭐 표창장 같은 것도 이렇게 또 받고 그랬다고 하네요. 너무나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USA Today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에드 셔런 있지 않습니까? 이 에드 셔런이 이 뉴욕 법원, 이 뉴욕 맨하탄 법원에서 표절권 때문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에드 셔런은 이 기타를 가지고 와가지고 배심원들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자신의 노래를 부르면서 표절이 아니다. 나는 이 노래를 만들 때 자신의 삶과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제 가족들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낸 것이지 절대 표절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다음 주에도 한번 더 이렇게 또 재판한다고 하는데 에드 셔런 뭐 노래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고 또 세계적인 가수인데 뭐 어쨌든 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의 이 금융계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연준에서는 이 페더럴 리저브에서는 규제를 더 강화를 이제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있지 않습니까? 여기 CN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오늘 또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계속해가지고 대형 은행들에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은행들에서는 지금 외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산할 것 같은 거예요.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또 파산을 할 것 같으니까 지금 주식은 오늘 또 뭐 35%, 40% 지금 뭐 40%대까지 또 폭락을 하게 되면서 거래 중단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서킷 브레이커 이렇게 또 하면서 이 거래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금 이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를 본다고 하면은 3달러대예요. 3달러대. 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달러를 훨씬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산 위기가 오다 보니까 주식들을 지금 다 팔아버리게 되면서 지금 3달러대 오늘도 40% 얼마 전에 처음에 막 50% 폭락을 하고 그 다음날에도 한 30-40% 정도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괜찮다가 오늘 또 폭락을 또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폭락을 하게 된 이유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아마도 가망성이 없을 것 같다. 지금 정부에서도 인터빈 이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대형 은행에서도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산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정부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할 것 같기는 한다고 해요. 오늘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개입을 할 것 같기는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한다고 하면은 정부가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이렇게 인수를 해가지고 거의 파산입니다. 거의 파산식으로 이렇게 돌아갈 것 같다고 합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뭐 주식은 당연히 다 휴지 조각이 되고요. 주식은 다 휴지 조각 되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이제 큰 은행, 대형 은행에다가 아마 이렇게 인수를 이렇게 또 해버릴 것 같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식에 또 어마무시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야, 이거 저도 몇천 달러 이렇게 또 넣었는데, 와, 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 베드베스 앤 비욘드도 얼마 전에 또 파산을 했고, 그리고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이제 거의 파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 뭐 거의 10,000달러 정도 저는 또 요번에 또 손해를 본 것 같고요. 이렇게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다고 하면은 그냥 빵원이거든요. 빵원. 거의 뭐 90% 베드베스 앤 비욘드도 한 90% 내려가고 이제 팔았고 요것도 와, 이거 그래도 이제 조금 반등할 줄 알았는데 와, 이거 뭐 3달러 때까지 내려가니까 이거 뭐 가망이 없어 보이네요. 가망이 없어 보이고 아마도 요것도 그냥 휴지 조각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게 내려가가지고 뭐 90% 넘게 이렇게 또 폭락하게 돼가지고 저도 이렇게 또 손해가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B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펜스 전 부통령 있지 않습니까? 이 펜스 전 부통령이 1월 6일 이 의사 난입 사건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이 테스티파이 증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재판을 하면서 한 5시간 동안 거기에 머물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스가 이번 재판에 나오지 않도록 막 난리를 쳤거든요. 항소도 하고 그랬는데 기각이 됐죠. 기각이 되면서 펜스 전 부통령은 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테스트파이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전혀 불안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불안하지 않다고 하면서 왜 펜스 전 부통령 나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불안하죠. 불안하지만 그런데 불안하지 않다. 라고 이렇게 지금 뻥카를 날리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트럼프는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런 재판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도 구린 짓을 많이 해서 그렇죠. 너무나 구린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발 죄를 좀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investing.com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아마존에서 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는 괜찮게 나왔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이 예상치보다는 좀 좋게 나왔지만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마존을 본다고 하면은 아마존에서 또 많은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세는 좀 둔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마존의 주식은 처음에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아마존에서의 이 클라우드 이 사업권에 관해가지고 좀 전망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나스닥은 이렇게 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좀 혼조세로 이렇게 또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마존은 이 지난 1분기 매출을 본다고 하면은 1년 전과 비교를 해가지고 9%나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뭐 매출은 증가는 했지만 이 아마존의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 그닥 뭐 앞으로는 조금 그닥 요래가지고 주식은 이렇게 혼조세에 있으면서 나스닥까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 미국의 이 PC 지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왔는데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4.2%로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4.2%로 나오게 되면서 아직도 좀 높다. 라는 그런 이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연준은 이제 아마 다음 주쯤에 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연준에서 지금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지수는 2%대거든요. 2%인데 아직도 4.2%. 아직도 좀 남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계속 내려가고 있기는 있습니다. 내려가고는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 목표치에 아직도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리는 아마도 다음 주쯤에 또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 계속해서 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페이스북, 이 메타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또 좋게 나오는 바람에 어제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했죠.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 나스닥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나스닥은 어제 2.4%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메타 덕분이었고 어쨌든 간에 이 메타, 이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메타 주식은 작년에 최저점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170%나 지금 오른 상태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올랐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한 70% 정도 점프를 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메타 주식도 최고점에 비해서는 아직도 대략 한 뭐 30-40% 정도는 내려가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또 어느 한 이 투자 전문가는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메타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여지가 있다 라고 하면서 $300도 돌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네요. 이 메타, 이 페이스북을 본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페이스북은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거든요.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는 데다가 이제 버는 건 또 굉장히 많다 보니까
프로핏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페이스북의 주가는 계속 이렇게 또 잘 오를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페이스북의 이 마크 저커버그가 비용 절감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자르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 AI에다가 지금 네, 이렇게 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메타에 처음에 올인을 했다가 네, 메타에 올인을 한 게 한 재작년인가 네, 작년인가 올인을 했다가 이름까지 메타버스로 이렇게 네, 메타로 이름을 바꿨지만 이게 아닌가벼 라고 하면서 바로 발을 빼면서 AI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서 네, 어느 정도 좀 길을 또 잘 잡았다라는 그런 네, 평도 듣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앞으로 메타는 네,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네, 주식이 어제는 또 굉장히 팝했죠. 네, 15%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조금 잡히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아직도 조금 높은 상태이면서, 그러면서 이 임금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임금을 본다고 하면은 이 임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임금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문제가 이게 인플레이션이랑 네, 굉장히 근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연준에서는 네, 금리를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라고 이렇게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요렇게도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이코노미스트들은 이거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인플레이션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이 금리 올리는 게 거의 막바지에 이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이제 미국도 아마도 이제 다음 달에, 아마도 이제 다음 주에 금리를 한 번 더 인상을 한 다음에 이제 동결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은 막바지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조금 이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조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제는 이 금리 올리는 거 그만할 거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하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해진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는 올해 말쯤에는 미국을 포함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조금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포춘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지표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표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GDP를 또 본다고 하면은 이 GDP 성장세가 지금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분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1%가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았다라고 이렇게 또 나오면서, 지금 이 투자 전문가들이나 이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는 계속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계속되는 거.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 경제는 나쁜데 인플레이션은 계속되는 거. 물가는 계속 올라. 야, 이거 쓸 돈은 없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 이거는 진짜 최악의 상황입니다. 네, 최악의 상황인데,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리세션, 경기 침체보다 더 나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이 지표를 보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대략 한 4.2%거든요. 아직도 2%대에 내려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아직도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좀 안 빠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지금도 살기가 빡빡하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수많은 이 전문가들, 이 투자 전문가들이나 이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은 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경기 침체 빠질 것이다. 네, 올해 말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경기 침체가 얼마나 짧은 것인지 길 것인지가 그게 관건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또 투자의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또 주식들이 이렇게 또 경기 침체에 빠진다고 하면은 바닥을 치고, 바닥을 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또 준비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요번이 또 기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제발 이 경기 침체가 좀 길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인텔의 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인텔은 역대 사상 최악의 실적 발표를 내놨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실적 발표가 사상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텔의 주가는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왜 올랐냐면은 인텔은 아마도 이제 바닥을 친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아가지고 주식은 소폭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인텔의 이 실적 발표를 본다고 하면은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매출이 한 36%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아시다시피 이 컴퓨터 판매가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칩 같은 이런 재고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남아있고, 그래가지고 인텔의 매출은 폭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말 들어가지고 지금 이 칩을 생산하는 것도 조금 줄이고 있고, 그리고 이 칩 같은 것들, 이 재고 남은 것들을 아마도 올해 말쯤에 이렇게 또 다 소진을 한다고 하면은 다시 인텔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어가지고, 인텔은 아마 이번에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 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 투자자들은. 그래서 조금씩 더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보이고 있는데, 리프트 있지 않습니까? 차량 공유 업체 이 리프트가 어제는 한 1000여 명 정도를 해고를 해버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에서 해고를 진짜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리프트 뿐만이 아니라 이 드랍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 드랍박스라는 이 테크 기업도 여기에서도 또 감원을 또 엄청나게 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테크 기업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굉장히 커다란 이 의류 업체인 갭 있지 않습니까? 갭에서도 어제 1800여 명 정도를 이렇게 또 해고를 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비용 절감을 엄청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비용 절감이 최고이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 스타쉽이라고 해가지고 지구 역사상 가장 커다란 우주선을 이 스페이스X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쏘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패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스페이스X에서는 이 스타쉽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빠르면은 올해 여름, 이제 다가오는 여름에 다시 발사를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 스페이스X는 진짜 자금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 스타쉽을 하나 이렇게 발사를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패를 해도 또 이렇게 다시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금력이 엄청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스페이스X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거든요. 세텔라이트 같은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어마무시하게 쏘아 올리고 있는데, 역시 일론 머스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타임지 있지 않습니까? 타임지는 지금까지는 이 유료화였거든요. 인터넷에 가가지고 이 타임지를 보려고 하더라도 이런 기사 같은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하더라도 돈을 내야지만 이 컨텐츠를 볼 수 있었는데, 타임지가 드디어 이런 컨텐츠들을 보는 것을 무료화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선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타임지는 6월 1일부터 타임지에 관한 이런 컨텐츠들을 무료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광고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을 발생을 시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맥도날드도 이렇게 또 실적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맥도날드의 실적 발표를 본다고 하면은 소비자들의 이제 성향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소비자들이 감자튀김을 별로 안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햄버거를 먹을 때 감자튀김을 먹는 것도 사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햄버거 단품만 시키는 그런 소비 패턴을 보여주겠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로 계속 조금씩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배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맥도날드 배달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감소세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지금 안 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또 안타까운 뉴스인데요. 어제 이 알래스카 있지 않습니까? 알래스카에서 이 미군이 운용을 하고 있는 이 아파치 헬기 2대가 충돌을 해가지고 또 3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1명의 부상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아파치 헬기가 알래스카 상공에서 훈련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런 변을 당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이 플로리다 주지사 디센티스 있지 않습니까? 디센티스가 지금 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트럼프랑 좀 대결 같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좀 뒤지고는 있지만, 그러면서
디센티스가 이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구구 발언을 엄청나게 쏟아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네타냐후가 이렇게 총리로 있은 뒤로 네타냐후가 이제 독재 같은 것을 하려고 법을 지금 뭐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이 네타냐후를 이렇게 또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팔레스타인하고 굉장히 컨플릭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서원지구 있지 않습니까? 서원지구는 이스라엘 땅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디센티스가 구구 성향적인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보수 이 지지층을 이제 자신한테 이렇게 또 빨아들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라고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공화당 내에서 이 트럼프랑 이 디센티스가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한데, 그래도 이 디센티스는 이 트럼프랑 비교를 해가지고 지지율에서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랑 이 디센티스랑 차이가, 지지율 차이가 46%포인트나 난다고 하네요. 트럼프가 이 공화당 내에서 이 대선 후보로서의 이 지지율은 62%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압도적.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024년도 대선 후보로 트럼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가장 높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벌써 재선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또 선언을 했기 때문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랑 대결을 할 것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난리가 났었던 이 기밀 유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기밀 유출자 이 잭 텍세이라의 집에서 다량의 총기가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소총들 있지 않습니까? 뭐 AK-47, 뭐 AR-15,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소총이 또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잭 텍세이라가 SNS 서비스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도 남겼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일 거다, 매스 슈팅 같은 거를 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남겼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잭 텍세이라 아마도 그냥 내비로 뒀다고 하면은 또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이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사상에 빠져가지고 또라이 새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이 미국에 사는 이 미국계 중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계 중국인들이 인종차별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느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통계치를 보니까 이 중국계 미국인들의 한 4분의 3 정도, 74% 정도, 한 75% 정도는 최근 1년 동안 이 중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 에이시언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차별을 당했다 라고 이렇게 통계치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도 좀 중국이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이런 인식이 굉장히 나빠요. 나빠요. 미국 내에서. 그래가지고 차별을 또 많이 당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저희가 또 에이시언이지 않습니까? 같은 동양인으로서 이렇게 또 미국에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별로 좋지는 않죠. 인종차별 한다라는 그런 소리는 우리 한국 사람도 인종차별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인들은 이 동양 사람들, 이 중국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동양 사람들로 이렇게 또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분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다 구분을 못하고 그냥 에이시언들. 뭐 저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도 뭐 미국 사람들 뭐 다 그냥 외국 사람이면 다 미국 사람들 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중국은 뭐 여러 가지로 다 민폐이네요.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올해 들어가지고 첫 번째 산불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이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산불이 일어났는데 뭐 잘 잡았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200에이커나 태웠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태워가지고 대형 산불인데, 어쨌든 간에 이 산불이 최근 들어가지고 폭우가 굉장히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년에 비해 가지고 이런 대형 산불이 3개월이나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 또 발생이 됐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올해는 또 비가 또 많이 내렸기 때문에 또 파릇파릇한 이런 풀들이 많기 때문에 산불이 올해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뉴욕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무면허를 가지고 있는 10대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3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10대 3명이 타고 있다가
스쿨버스를 들이받아가지고 3명 모두 다 사망을 하지는 않았지만 중태에 빠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쿨버스가 미국에서는 거의 탱크급이거든요.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이 스쿨버스랑 차량이랑 부딪힌다고 하면은,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이 부딪힌 차량이 거의 뭐 종이짝처럼 이렇게 크래시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무면허 운전자 이 10대 3명이 굉장히 또 많이 다친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일리노이주 이 시카고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이 파파이스 매장 있지 않습니까? 이 닭고기를 파는 이 파파이스 매장에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던 직원이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난동을 부린 이유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임금 있지 않습니까? 임금을 한 달치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한 달치를 못 받게 되면서 화가 나니까 이 파파이스 매장에 들어와가지고 뭐 생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 뭐 생닭 집어 던지고 뭐 거기 있던 재료들 막 다 집어 던지고 난리를 피면서 내가 못 받은 임금 한 달치 빨리 내놓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리를 쳤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경찰에 와가지고 이 남성을 난동을 피웠으니까 잡아갔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 인터넷상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임금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난리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은 빨리 임금을 줬어야지, 빨리 임금을 줘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봄이 오지 않았습니까? 봄이 오면서 더워지고 있으면서 이 진흙이었던 땅들이 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대반격을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이 대반격을 잘 해가지고 모두 다 좀 빨리 땅을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뉴욕타임즈에 따른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의 이 천연 가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천연 가스 사업이 계속해가지고 붕괴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러시아의 이 천연 가스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전쟁이 시작이 된 뒤로부터 러시아의 가장 큰 시장이었던 유럽에서 가스를 거의 수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도 이 러시아의 가스 사업은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최악이었던 작년보다 더 50% 이렇게 또 매출이 폭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간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의 가스 사업은 완전히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유럽,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제발 러시아 빨리 망해버려가지고 이 전쟁을 할 수 없도록 경제 상황이 완전히 폭삭폭삭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유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이 수단 있지 않습니까? 수단에서는 얼마 전에 이 72시간 이 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휴전을 조금 더 연장을 하려고는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 수단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군사들끼리, 이 군부대들끼리 유혈 충돌이 있어가지고 지금 500여 명 넘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거의 전쟁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멕시코를 본다고 하면은 이 멕시코에서는 이 블랙핑크 있지 않습니까? 블랙핑크가 멕시코에서 또 공연을 또 했다고 하네요. 공연을 하게 되면서 이 멕시코에서 또 한류 열풍이 또 굉장히 또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멕시코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멕시코 대통령은 또 세 번째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닷새 동안 이 격리를 하다가 드디어 다시 일상으로 또 복귀를 했다. 다시 이 대통령직으로 복귀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르헨티나는 어제 또 이 기준금리를 10%포인트 기습 인상을 해버렸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가 81%였거든요. 기준금리가 81%. 그런데 이 기준금리 81%가 91%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은 이 기준금리가 뭐 5%대라고 해가지고 뭐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또 난리를 지금 피고 있는데 91% 어마무시하고요. 네. 미국이 거의 5%대까지 올라갔다고 지금 뭐 난리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는 91%라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아르헨티나는 계속해가지고 네, 경기 침체에다가 네, 페소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페소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 네, 이 페소화 가치 하락하는 것을 막으려고 기준금리를 기습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페소를 보니까 1달러당 이 아르헨티나 페소는 222페소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이게 또 블루 달러라고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환전을 한다고 하면은 2배를 쳐주거든요. 2배를 쳐준다고 하면은 1달러당 와, 그러면은 440페소 정도, 444페소 정도 되거든요. 와, 아르헨티나 지금 미쳤습니다. 미쳤고요. 제가 아르헨티나 살 때만 하더라도 1달러당 1페소였거든요. 1대1이었어요. 1대1이었는데 1달러당 지금 뭐 440페소? 거의 450페소. 미친 거죠, 지금 아르헨티나. 어쨌든 간에 아르헨티나도 좀, 이제 좀 정상적으로, 뭐 어마무시하게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좀, 그래도 보통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만 좀 경제가 좀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